올리고 아? My darling. 여러분, 사랑과 영원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바로 도자기죠. 오늘의 주제는 도예입니다. 지금부터 도예에 대해서 알아보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My darling.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도예 전문가 김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이 도예라고 하면 그냥 제가 생각해도 어렵다. 전문가들이 하는 거다. 어렸을 때 왜 지점토로 만드는 것도 좀 어려웠었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초보도 이런 도예를 쉽게 배울 수 있나요? 네, 당연하죠. 지금 많은 분들이 인식하시기에 네. 도예가 어렵다. 네. 장인분들만 하실 수 있고 그렇죠. 또 오래 걸린다라는 생각하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짧고 그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짧은 시간에 본인들이 원하는 나는 컵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네. 컵을 만들 수 있고 네, 그렇죠. 아, 또 막 전문가적인 것을 배우고 싶다면 또 거기에 따라서 조금 기간은 길어지겠죠.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그 흙의 어떤 종류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만드는 방법이 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네, 흙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난이도가 달라지긴 합니다. 난이도가 네, 난이도도 달라지고 예. 그다음에 이제 가마를 떼고 나서 나왔을 때의 이제 결과물도 달라지는데요. 예.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백자와 크게 나누면 백자, 그다음에 청자, 그다음에 옹기를 만들 수 있는 흙이 다 각각 따로 있습니다. 아, 백자, 청자, 옹기 나오니까 뭐 구석기 시대에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뭐 사회 시간 같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저희가 방송이 아무래도 이렇게 좀 시청자분들이 시니어 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시니어 분들께서 배우기 좀 쉬운, 좀 하기 편한 어떤 그런 종류는 어떤 게 될까요? 제 생각에는 시니어분들은 아무래도 큰 항아리나 예. 큰 이제 기물보다는 작은 컵이나 작은 사발 그리고 이제 도자기 액세서리도 있거든요. 이러한 작은 이제 도자기를 만드시는 게 아무래도 더 만들기도 편하시고 예. 이제 다양한 또 이제 방법으로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시니어분들한테는 가장 적합한 거는 작은 기물들, 작은 도자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도예를 배우는 시니어분들의 비중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최근에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도자기는 그릇입니다. 네. 그릇을 주로 만드는 이제 장르이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도자기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이제 우리 시니어분들도 이제 음식과 함께 그다음에 커피나 이런 식음료와 함께 도자기를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배우려 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도예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저도 그렇지만 어디 가서 이 도예를 배울 수 있는지 모르는 분들 많거든요. 어디서 도예를 배울 수 있나요? 네, 주로 이제 대학교에 평생교육원이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우리 문화센터, 그러니까 백화점이나 마트, 큰 마트 있죠. 거기에 문화센터에서 배우실 수도 있고 아니면 동네에 생각보다 도예 공방을 검색하시면 굉장히 많은 도예 공방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곳에서 이제 단계별로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일단 뭐 동네에도 있고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보통 주변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좀 가까운 곳에서 쉽게 배울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이게 그냥 아무 데나 가서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 데서나 배우는 게 아니라 좀 교육기관을 선택할 때 어떤 좀 신중하게 좀 잘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것을 좀 보면서 선택을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우리 이제 앞으로 배우고 싶으신 시니어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먼저 그 어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지 선생님. 그 이제 그 도예가가 어떠한 작품을 주로 하고 있고 어떠한 방식으로 자기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그 참고를 하시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배우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구체적으로 하면 뭐 아니면 전문가 선생님께서 뭐 컵을 주로 하신다는 작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이런 식인가요? 어떤 건가요? 네, 맞습니다. 주로 컵이라고 해도요. 네. 이제 물레 이렇게 돌려가면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 네. 이제 손으로 하나하나 쌓아 올려서 만드는 방법이 있다면 네. 내가 만약에 물레로 만드는 걸 배우고 싶다. 그럼 물레를 잘하시는 도예가분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내가 하고 싶은 방식, 어떤 걸 만들고 싶은지, 그리고 그것을 어떤 형식으로 만드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가면서, 평가를 해가면서 선택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좀 중요한 부분인데, 교육비는 얼마나 드나요? 교육비는 네. 이제 그 교육원마다 그리고 문화센터마다 공방마다 다르지만 네. 제가 알기로는 공방은 이제 주 1회 한 달이라고 치면 이제 재료비 포함해서 18만 원 선에서 18만 원에서 20만 원 선으로 측정이 되어 있는 걸 알고 있고요. 문화센터, 특히 백화점 문화센터는 조금 더 높은 가격, 네. 20만 원, 30만 원까지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고급 스킬과 네. 그다음에 좀 더 좋은 재료들 그리고 좀 강남이나 이런 좀, 네. 좀 이제 그런 곳에서는 뭐 100만 원도 호가하는 것도 있고 한 달 수강비가 그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외로 다른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그 배워봤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문화센터가 좀 싼 편이었는데 동네 공방이 조금 더 재료비 포함해서 저렴할 수 있으면 그렇다면 약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동네에서 가장 좀 쉽게 가까운 곳에서 배우는 게 또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재료비 같은 경우는 어떤 게 들어가는 거예요? 재료비는 주로 이제 흙인데요. 네. 우리 흙이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거기에서 재료비 외에 이제 불포함되어 있는 거는 이제 가마. 우리 도자기는 흙으로 만들어서 가마로 떼줘야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네. 가마로 구워줘야. 그래서 그 가마비는 아마 별도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게 배울 때 어떤 과정을 좀 거치는지도 궁금해요. 네, 그 과정은 네. 이제 다양하게, 그러니까 기법마다 도자기를 흙으로 만들잖아요. 그 흙으로 만드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는데 주로 맨 처음 시작하시는 거는 핸드빌딩, 즉 손으로 조물딱조물딱 직접 만드시는 거. 어렸을 때처럼 그 지점토 같은 네, 느낌으로. 맞습니다. 예. 그걸로 시작해서 이제 조금 이제 흙과 이제 친숙해지면 우리 물레 있죠? 사랑과 영혼에서 나오는 그 돌려가면서 오. 로맨틱한 그 물레로 만드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중상도까지 갈 수 있는 코스입니다. 네. 확실히 물레를 쓰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게 좀 잘못하면 바로 이렇게 좀 무너지고 하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교육기관들이 좀 비슷한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나요? 어떤가요? 그것도 이제 선생님마다 좀 다른데요. 강사가 어떤, 도예가가 어떤 분이시냐에 따라서 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겠죠. 예. 그걸 중점으로 아마 커리큘럼이 바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자, 도예를 배워보기 위해서 저희가 자리를 이동했는데 지금 이게 물레인 거죠? 물레. 네, 맞습니다. 그 영어, 사랑과 영혼에 나왔던 Oh my love. 돌려가면서 네. 오늘 저희가 만들 게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 흙으로요. 예. 간단하게 우리 커피컵, 아메리카노를 예. 커피를 담을 수 있는 그 컵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처음부터 이제 자. 시작하면 되나요? 이 흙을 이 물레 위에다가 붙이는 작업을 먼저 할 거예요. 아, 붙여요, 여기다가? 네. 예. 지금 이 물레가 아무래도 고속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잘 붙여줘야 되지요. 네. 안 그러면 흙이 뭐 이렇게 날아가기도 합니다. 날아가는 건 사랑도 날아가고. 네, 사랑도 날아가고, 네, 다 날아가는 거죠. 네. 자, 이 흙을 위에다 놓고요. 최대한 이 가운데에다 놔주시고, 예. 그다음에 손으로 이런 식으로 돌려가면서 한쪽 손으로는 물레를 네. 돌려주고, 한쪽 손으로는 흙의 가장자리를 이렇게 쳐주면서 예. 최대한 이제 오목하게 만들어 주시면 오목하게요? 네. 이렇게 돌리면서 이런 식으로 옆으로 쳐주시면 됩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요? 네, 잘하고 계십니다. 주름이 많이 생기는 거 맞죠? 힘이 세신데요. 네, 괜찮은 건가요? 돌려주세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물레를 켜주고요. 네. 아, 자 켜주고 돌려줄 텐데요. 예. 자, 근데 지금 이 흙에는 예. 물기가 없어가지고 마찰력이 너무 셉니다. 마찰이 너무 셉니다. 그래서 그 마찰력을 줄여주기 위해서 물을 묻혀줄 겁니다. 아, 물을요. 마찰력이 세다 보면 이게 좀 잘 파일 수도 있고, 네, 그렇죠? 그렇죠. 모양들이 만들 좀 이게 좀 제대로 안 나올 수 있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이제 물을 축여서 한 2번 정도 이게 축이면 되는 네, 거예요?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어떤 느낌인지? 예, 두 손으로 한번 만져보세요. 자, 부드럽죠? 돌리고 싶은데 이게. 네, 사랑과 영혼이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아, 이게 감촉이 이렇게 좋네요. 감촉이 좋고 하니까. 네. 자, 물레에다가 붙여준 다음에 예. 중심 잡기를 할 겁니다. 중심 잡기. 네. 이대로 이제 도자기 모양, 그릇의 모양을 만들면 이제 정형화된 동그란 이제 이제 도자기의 모양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아, 지금 비틀비틀하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말 그대로 중심을 잡아주는 겁니다. 제가 한번 예. 시범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을 또 묻혀주고 이런 식으로 위로 쭉 올리면서 네. 오. 중심을 한번 이렇게 잡아주고요. 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올리면서 예. 아까보단 덜 흔들리죠. 예. 자, 또 물을 묻히고 또 올려요? 이번에는 내려주는 거예요. 아, 올렸다 또 내리나요? 네, 내리면서 이렇게 한 번 더 또 잡아주는 거고요. 이런 과정을 이제 통하다 보면 예. 흙이 점점 중심이 잡히거든요. 예. 자, 이제 한번 이게 해볼게요. 올릴 때는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되나요? 이 손의 이 손등 부분, 네. 손등 부분을 이제 흙에 대주고 네. 이 힘을 가지고 쭉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랑과 영혼이 이거 올리는 걸 같이 했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 부끄러워요. 자, 네. 이제 중심 잡기. 첫 네. 번째 단계 중심 잡기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컵을 만들 테니까 예. 이제 컵을 만들 수 있는 크기 정도의 흙을 먼저 가늠을 해줍니다. 네. 한 요 정도 흙을 쓰면 될 것 같거든요. 요 정도. 네. 자, 그러면 예. 요 정도 흙의 깊이로 이 엄지 손가락으로 구멍을 만들어 줄 겁니다. 네. 자, 이거는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네네네. 이거를 제가 잘못해서 또 망치는 거 아닐까요? 제가 한번 네. 같이 한번 만져볼게요. 왼손은 먼저 대시고요. 네. 왼손 대시고 오른손. 오른손에 네. 이 가운데 아니 그 엄지 손가락, 네. 엄지 손가락을 이 가운데에다가 쭉 넣어주시면 돼요. 세워서 이렇게. 쭉 이렇게 쭉. 오. 자, 천천히 손을 떼볼까요? 오. 그러면 여기 구멍이 생겼죠? 네. 자, 이 구멍이 넓어지면서 우리 그릇의 모양이 되는 겁니다. 아, 여기다 지금 컵 마시는 이제 네. 아메리카노가 들어가는. 그렇죠. 이게 들어가는 네. 이제 그 구멍이 그 네. 들어가는 이제 그 모양이 될 겁니다. 아. 자, 느낌이 되게 오묘해요. 이 색깔 들어가는데 요것만 잘 돼도 반은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반은 했다고 볼수 예.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엄지손가락 이번엔 2개입니다. 네. 2개를 같이 이렇게 넣어주세요. 네. 아까 뚫었던 깊이만큼 네. 같이 한번 넣어볼게요. 아. 린다는 느낌으로 네. 바닥을 만들어줍니다. 어. 자, 살짝 또 손을 떼볼까요? 오. 자, 그러면 네. 이 아까는 구멍, 조그만한 구멍 하나였는데 네. 벌써 이렇게 넓어졌죠? 지금 거의 밥그릇 수준은 됐어요. 자, 또 엄지손가락 2개를 넣었는데 금방 넓어졌죠? 네. 얇게 만들면서 한번 컵 모양으로 네. 만들어 볼 거예요. 아, 이제 이게 컵 모양으로 변하는 건가요? 네. 이거는 직접 하실 겁니다. 제가요? 네, 제가 망가뜨릴까 봐. 잘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자, 왼손 아까처럼 왼손은 살짝 거들 뿐. 네, 왼손은 살짝 거들. 거들어 주시고, 네. 그다음에 오른손, 네. 오른손의 가운데 손가락, 그다음에 네. 이 엄지 손가락, 네. 이 두 손가락으로 이 도자기의 벽을 짚고 네. 얇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잡고 얇게. 잡고 위로 올리면서 얇게 이렇게 네.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한번 해볼게요. 어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로 배꼽 앞에를 잡아주시고 힘을 좀 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살짝 힘을 주신 다음에 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섬세한 그 손 감각이 필요한데요. 네. 살짝 대고 위로 천천히 올려주세요. 천천히 쭉 이렇게. 자, 지금 좀 삐뚤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한번 살짝 떼볼게요. 그래도 이게 약간 얇아졌어요, 끝에가. 아까보다 좀 더 얇아졌죠? 네. 자, 이렇게 흔들리는 거는 네. 이런 식으로 손바닥을 대서 네.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줄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원하는 모양을 디자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컵 모양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통째로 들고 가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네, 돼요? 아닙니다. 여기 밑에다가 네. 이제 홈을 살짝 내서 네. 줄로 네. 살짝 대서 네. 쭉 오! 밀어줍니다. 끝인가요? 지금 잘라진 건가요? 네, 잘라졌습니다. 오! 다음에 물레를 멈춰주고 네. 밑으로 살짝 밀어주면 이렇게 꺼낼 와.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완성됐습니다. 뜯으세요, 뜯으세요. 조심하세요. 이렇게 저와 선생님이 함께한 컵이 완성이 됐고 이제 굽기만 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커피 마셔도 문제 없는 거죠? 네, 그렇죠. 1250도로? 네. 알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아, 어떻게 나올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선생님과 함께 만든 것에다가 손잡이를 달고 일주일 정도 말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응달에다가 말리면? 네. 그렇군요. 그러면 얘와 얘의 차이는 뭐죠? 아, 지금 얘는요. 네. 지금 아직 이렇게 꾸미기를 할 이 화장토를 네. 칠하지 않은 거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네. 이 화장토를 한번 칠해보고 화장토. 네. 이 화장할 때 쓰는 그런 아, 네, 화장. 맞습니다. 맞나요? 네. 네. 어떻게 한번 시범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기다가 이제 이 화장토를 한번 칠해볼 건데요. 총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칠해볼게요. 예. 자, 이 얇은 붓을 가지고 이제 원하는 그림을 네. 이렇게 직접 이 화장토를 가지고 네. 직접 그림을 그리셔도 되고요. 이런 어. 식으로. 이번에는 좀 넓은 붓으로 네. 넓은 붓으로 러프하게 한번 이렇게 칠해주시고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도구를 가지고 네. 어떤 모양을 여기다가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 있고 화장토를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 있고 또 화장토를 발라서 이렇게 좀
파내면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 일단 기본적인 방법이 있는 거군요. 그럼 저도 일단은 여기 옆에다가 그러면은 꽃이 있으니까 저는 요걸로 한번 그려볼게요. 네. 아이고. 꽃 옆에는 뒤에 있으니까 나비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정도 발라놓고 생각보다 좀 있잖아요. 네, 그렇죠. X자. 약간 나비 넥타이처럼. 네. 네, 그렇죠. 자, 저도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 꽃과 줄기, 나뭇잎 그렸고 여기 옆에 포인트로 나비. 이렇게 도자기에다가 직접 그림을 그려놓는 방법, 그리고 화장토를 쭉 입힌 다음에 파내는 방법이 있잖아요. 네. 제가 지금 좀 결과물 하나, 그러면 제 도자기는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데 결과물 하나 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자, 이런 방법으로 제가 요즘에 작업하는 방식인데요. 네. 이런 식으로 안에는 유약을 이런 단색 유약을 칠해주고 바깥에는 이제 다양한 그림을 그려서 표현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럼 이게 지금 위에다 다시 그림을 그린 거죠. 그럼 이렇게 멋진 컵이 완성이 됩니다. 아, 이렇게 물레까지 돌려가면서 만들어 보니까 확실히 좀 섬세해야 될 것 같고 집중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배우다 보니까 제가 좀 치매에 좀 관심 많은 거를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우리 프로그램도 나왔었거든요. 손을 많이 쓰면 치매 활동이 좀 좋다고 해서 굉장히 지금 뇌도 활성화되고 좋은 것 같은데 또 다른 효과들도 좀 있을까요? 네, 치매에도 좋지만 예.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신을 표현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스트레스 완화나 그리고 이제 치유의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마음의 치유. 그리고 이 좀 작품이 좀 완성되고 좀 좋은 모습을 만들다 보면 자신감도 생길 것 같아요. 나도 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 친구들한테 권하고 너도 해봐라. 네. 할 수 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의 초보 때는 뭐 선생님께 쭉 배우지만 혼자서 좀 앞에도 작품들이 있는데 이런 작품을 만들려면 어느 정도 수련을 해야 되나요? 아까 저희가 이제 해봤던 그 물레 같은 경우에는 네. 1년은 이제 기초부터 이제 꾸준히 하셔야 네. 어느 정도 이제 자기가 원하는 작품을 만드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1년 정도 지나면 선생님께서 도와준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해볼게요. 네, 그렇죠. 이 정도 1년 정도.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도예를 배워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은 어떤 활동들이 있어요? 네, 이제 도예 이제 기술을 혹은 자신이 이제 도자기 만드는 걸 자신감이 생겼다. 네. 그러면 자그마하게 전시회도 열 수가 있을 거고요. 전시회. 네, 그리고 아니면 우리 봉사, 우리 아이들이나 아니면 우리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봉사 활동도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아이들이나 이렇게 좀 그래서 좀 알려주기도 하고 저도 초등학교 때 그런 식으로 좀 배워봤는데 그렇군요. 제일 간단한 수저 받침대 수저 받침대. 갖고 와서 이렇게 취미생활 하고 있습니다. 흙이 이제 이 사람 손에 의해서 이 변질이 되면은 모양이 그 모양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도 나오고 하는데 거기에 진짜 매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만드시는 건 어떤 거 만드시는 거예요? 화병이요. 화병이요? 네, 화병 그 사람으로 치면 남자 여자 그래서 한 장으로 만들려고요. 이제 이 작품이요. 지금 만드시는 게 이와 같이 한 쌍 두부로서 모든 우주 만물은 음과 양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남자 화병이 되고 이건 여자가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난번에 2주에 걸쳐서 이걸 완성된 작품입니다. 그 배우신 지 얼마큼 됐어요, 도예는요? 조금 오래됐어요. 한 10년 돼가는데요. 예. 그냥 멀리서 오니까 간단간단하게 하고 가요. 그럼 도예를 왜 배우시게 된 거죠? 우연하게 접하게 됐는데 재미있고 교수님도 좋고 하니까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수강하러 오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40, 50대, 좀 많게는 50, 60대 주부님들이 주로 많이 오십니다. 남성분도 오시는데 한 10% 정도? 요걸 좀 파, 요 경계선이 없어야 돼요. 근데 이거 너무 많이 파졌어요. 근데 여기를 파야죠. 왜냐면 이게 마르면 껍질을 못 붙이니까 껍질 붙일 수 있도록 여기 나중에 비닐로 신문지 덮고 비닐로. 예?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제가 조금 오래됐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신랑도 이제 조금 있으면 또 퇴직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겸사겸사 신랑하고 나중에 둘이 조금 할 수 있는 거를 해볼까 생각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요거 좀 파, 요 경계선이 없어야 돼요. 회원들이 이제 도자기를 배우셔가지고요. 창업하는 분도 계시고 또 이런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또 어떤 사랑반 장애우다라든지 이런 데 봉사활동 하시는 분도 의외로 많아요. 제가 의도했던 것보다 좀 만족을 못하게 나왔어요. 되게 독특한데요? 아주 독특하게 했는데 저 산에 갔다가 돌무더기 쌓인 걸 보고서 그걸 그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만들었는데 제가 의도했던 것보다는 좀 안 나온 것 같아요. 아버님이 이런 예술적인 재능이 있는 걸 아셨어요? 네, 원래도 잘 하셨고 손재주도 좋으세요. 아, 손재주 좋으시고. 먼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도 또 도전을 하시고 또 이렇게 즐기시는 모습을 볼 때 또 부모님 뻘이잖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정말 친근감도 가고 그 도전 정신에도 박수를 드리고 싶고 또 이렇게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또 그분들 보면서 제가 또 열정을 다시 또 싹 틔우기도 할 때가 많습니다. 도예를 배우시는 모습들이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 공방을 차리는 분들이 아까 시니어분들이 10분 중에 3분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중에 몇 %나 공방을 차리게 되나요? 그 배우시는 분들 중에 이제 극소수죠. 어떻게 보면 다는 못 하시는 것 같고, 예. 왜냐하면 이제 자금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서울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공방을 차리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이제 귀촌을 결심하시는 분들 중에 도예 공방도 같이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사실 이렇게 도예를 하려면 다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공간도 있어야 되고 그 가마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귀촌하시면서 하시는 분들이 좀 있다. 그렇군요. 그러면 주의해야 될 것들은 없을까요? 좀 도예할 때 이 점들은 좀 주의를 해라, 이런 것들. 그 흙을 이제 반죽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물레를 만들면서 이제 중심 잡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근력들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예. 주의해야 될 부분이 이제 쪼그려서 하고 좀 가만히 있는 이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한번 스트레칭과 휴식 시간을 충분히 가지셔야 될 겁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도 이곳에 오기 전까지 도예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하는 거, 나와는 먼 것, 어려운 것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정말 쉽고 재밌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도예에 관심이 많은 시니어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우리 시니어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은퇴 후에 혹은 이제 인생 이모작이라고 하죠. 예. 그 이후에 무엇을 하면 좋을까라고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흙이라는 게 되게 원초적이잖아요. 이 원초적인 흙을 한번 만져보시고 본인한테 잘 맞으신다면 한번 진지하게 도예를 배워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냥 무조건 도전하는 것보다 한번 만져보고 내가 이것을 하면서 즐거움이 느껴지는지 확인을 하고 괜찮다면 도전을 해라.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도예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쇼니킴이 소개하는 오늘의 픽! 학원을 더욱더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부부 대화법을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도록 합니다. 노년기 부부일수록 서로 섭섭하고 속상했던 이야기를 가슴속에 쌓아두기 때문에 대화가 더 없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럴수록 더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두 번째, 취미를 같이 즐기도록 합니다. 갱년기 이후 여성은 사회성이 확대되고 남성은 집안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서로 각자 생활을 하게 되면 오히려 갈등도 많아지고 싸움이 잦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럴수록 서로의 취미 생활을 공유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면 부부의 정이 더욱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말로 애정을 표현하도록 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 사람 마음인데요. 서로에게 애정을 표현하면서 마음을 전달하면 배려심이 더욱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배우자의 건강을 살피고 관심을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서로의 아픈 곳을 챙겨주고 곁에 있어주면 마음이 전해져서 그 이상의 관심이 애정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배우자에게 조금씩 더 관심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행복한 인생의 길라잡이 브라보 청춘클럽,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린 브라보 청춘클럽!